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안겨줬던 산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토성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사태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연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인간의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쌀기술로 토양을 모니터링하고 지능 센서를 이용해서 산사태를 예측할 수 있으며 토성류의 이동, 그리고 확산 범위를 정교하게 예측할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산사태와 토성류의 피해를 최소화할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경아입니다. 여러분은 2011년 7월 27일 서울 우면산과 춘천 마적산에서 산사태와 토성류가 발생해 31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자연재해인 산사태와 토성류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불청객인 산사태와 토성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피해 방지 기술과 이 분야의 미래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선 산사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백과사전에서 산사태를 찾아보면 산사태란 폭우나 지진, 그리고 화산 따위로 산 중턱의 바위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라고 나옵니다. 산사태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간혹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하지요. 2013년 7월 초순에 중국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좋은 예인데요. 중국 두장옌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6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2008년에 이 지역에 발생했던 지진이 산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고 폭우가 그 균열 속으로 스며들면서 발생했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주로 빗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빗물이 수토양 하부로 침투하여 불투수층, 즉 물이 투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층에 도달하면 그 경계면이 빗물로 포화되어 일시적으로 지하수가 형성됩니다. 이 지하수의 수압이 토양층을 위로 밀어올리면서 경계면의 응집력이 급격하게 약해지죠. 아울러 토양층의 윗부분이 빗물을 머금으면서 무게가 증가하여 평소 유지되던 토양층의 물리적 균형이 깨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토성류는 어떤 것일까요? 토성류는 산주유역 안에서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여 그 붕괴물인 흙과 암석이 빗물과 섞이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 종류를 살펴보면 흙과 암석이 혼합된 형태, 흙으로만 이루어진 형태, 그리고 진흙으로 이루어진 형태 등으로 다양합니다. 토성류의 속도는 붕괴물의 종류와 빗물의 함량에 따라 다르며 구성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빗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빠르게 이동합니다.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 붕괴물이 주로 입자가 작은 흙으로 이루어졌고 빗물의 함량도 많아 토성류의 속도가 최대 시속 40km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와 토성류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산사태와 토성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산사태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사전에 미리 발생을 예측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사태를 예측하는 기술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적 민감성을 예측하는 산사태 위험 예측 지도이고, 두 번째는 외적 민감성을 예측하는 산사태 예보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산사태 조기 감지 시스템입니다.
먼저 산사태 예측 지도는 한마디로 어디가 얼마만큼 산사태에 위험한가를 지도에 나타낸 것인데요.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10m 단위의 격자에 산사태 위험 등급이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과거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지역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를 만드는 기술 중에는 통계적 방법이 있는데요. 산사태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빗물이지만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산지의 조건에 따라 발생 위험이 달라지므로 통계가 필요한 것이죠. 산사태의 발생 위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지의 조건은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면의 경사도 등 지형 조건과 땅속에 빗물이 고이는 정도 등의 수문 조건, 나무의 종류와 크기 등의 식생 조건, 토양 조건, 마지막으로 지질 조건입니다. 그 밖에 송전탑이나 작업로의 유무, 그리고 과거 대형 산불 피해 이력 등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정성적인 조건을 고려합니다. 산사태 발생 확률은 이 5가지 산지 조건과 산사태 발생 여부를 인자로 하여 계산하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지리 정보 시스템, 즉 GIS를 이용하여 발생 확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해 지도에 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산사태 예보 시스템은 강우량 자료를 이용하여 산사태 위험을 미리 알려줍니다. 산사태 예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2시간 전부터 1시간 단위로 발령하죠. 산사태는 단기간에 내리는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우가 장기간 누적되어도 발생하므로 산사태 예보 기준은 이 2가지 강우 패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산사태 조기 감지 시스템은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토양 속에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설치한 후 산사태 징후를 감지하는 방법인데요. 본 시스템은 산사태와 관련 있는 특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설치하고 센서가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여 토양 내부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산사태 위험 경보를 사전에 발령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빗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토양을 포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따라서 토양 속의 수분이나 이동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토양 수분 센서, 지하 수위 센서, 그리고 토양 이동 센서와 토양 속의 물의 온도, 물과 토양이 이동할 때 발생되는 소리를 감지하는 음향 센서 등을 이용하여 산사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은 넓은 산지에 설치하므로 유선 방식보다는 직비와 같은 무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데요. 직비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량의 정보를 소통시키는 통신 기술입니다. 블루투스와 함께 대표적인 무선 시스템으로 소요 전력이 작고 가격이 저렴하며 6만 5천 개 이상의 센서 노드를 수용할 수 있죠. 따라서 대규모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적합합니다. 이 센서들은 USN, 즉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즉 센서를 네트워크화하기 때문에 일부 센서가 고장이 나도 우회하여 새로운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지 시스템은 현재 시험 운행 중인데요. 조만간 상용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럼 토속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토속류는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죠. 일반적으로 토속류는 발생 위험이 높은 유역 상류에 와이어 센서, 로드 센서, 진동 센서와 같은 계측기를 설치하여 예측하곤 하는데요. 와이어 센서는 위험 계곡 상류 계곡에 평소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계곡을 가로질러 설치합니다. 토속류가 발생하여 계곡의 높은 물살이나 토속에 의해 와이어가 끊어지면 경보가 울려 계곡 하류에 사는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또한 로드셀은 토속류가 발생하여 갑자기 계곡의 바닥 압력이 높아지면 이를 감지하는 센서이고요. 진동 센서는 토속류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땅울림을 감지하여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역의 계곡 길이가 짧아 미리 예측을 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토속류는 발생 자체보다는 발생 후 피해 범위를 미리 파악하여 대피 경로를 설정하거나 취약시설 등의 설치를 피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토속류의 피해 범위를 예측하려면 토속류 퇴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토속류 피해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어 미리 여러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것인데요. 토속류 퇴적 모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산사태로 붕괴된 흙과 돌이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토속류 퇴적 모델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RWM, 즉 랜덤워크 모델과 상용 프로그램인 플루2D 프로 등이 있는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토속류의 퇴적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토속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대변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을 알아야 하겠죠.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모델 내에서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 매개 변수인데요. 내부 마찰각, 점착력 등 토속류의 여러 특성을 뜻합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가 많고 정확할수록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많은 매개 변수 값을 정확히 알기가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토속류 퇴적 모델 중 RWM은 기본적으로 토속류가 사면 경사를 따라 흐를 때 이동 방향이 불확실할 경우 무작위로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RWM은 일회 토사량, 관성 가중치, 그리고 정지 조건 등 적은 수의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비교적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속류 피해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변수로 토속류의 모든 성질을 대변할 수 없어 상세한 물리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플루2D 프로는 토속류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변수와 수문학적, 수리학적 물리식을 이용함으로써 토속류의 현상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개 변수는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대상 지역에 따라 그 값의 변이가 크고 계산식 또한 복잡하여 비교적 좁은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등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속류의 피해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구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토속류나 산사태에 대한 더욱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사태와 토속류를 예측하는 기술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알아볼까요? 산사태와 토속류는 일종의 지형학적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힘을 빌려서 산사태나 토속류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면 방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대피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우선 산사태는 산에서 발생하므로 산을 잘 가꾸면 산사태의 강한 숲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는 침엽수림보다는 화렵수림이, 그리고 이들이 섞인 호남림이 더 산사태에 강합니다. 호남림은 뿌리가 깊은 직근성인 침엽수림과 뿌리가 얕은 청근성의 화렵수림이 조화를 이루어 나무의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뚝 효과는 안반층까지 내려간 나무의 굵은 뿌리가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물 효과는 가는 뿌리들이 서로 얽혀 흙이 분기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을 말하죠. 더불어 숲가꾸기는 나무의 뿌리를 발달시키고 직경을 크게 만들어 산사태의 강한 숲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구조물에 의해 토속류를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은 산지 계곡에 설치하여 토속과 유목을 가두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물로서 일반적인 저수댐과 다릅니다. 토속류는 산사태로 발생한 토속과 나무 등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계곡을 따라 내려오게 되는데 계곡을 가로질러 높게 설치된 사방댐은 토속류를 담을 수 있는 댐 역할을 하거나 상류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토속류가 더 이상 하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 사방댐이 토속류를 막아서 마을 피해를 막았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계곡을 가로질러 설치된 사방댐은 토속과 유목을 막아 하류에 있는 마을의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198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사방댐은
현재 전국에 약 6,500개가 있으며 매년 1,000개씩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 위험 예측 지도와 산사태 예보, 그리고 토속류 피해 예측 지도를 근거로 사전에 경계 피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한다면 산사태와 토속류에 의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산사태와 토속류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고 이에 대응한 대표적인 취약성인 재해, 즉 산사태와 토속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산사태 발생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하는 합성 개구면 레이더를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토양 속에 있는 수분 함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SAR라고 하는 이 레이더는 1960년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점차 민간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 레이더로서 센서에서 스스로 전자기파를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물체에 쏜 후 반사되는 신호의 세기를 분석하여 2차원 영상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하고 싶은 숲이 있다면 위성에서 전자파를 숲으로 쏴 반사되는 신호의 세기를 분석하는데요. 이 신호를 2차원 영상으로 변환해 숲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파장이 긴 주파수를 이용하면 토양 속의 수분 함량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산사태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빗물이 토양 속으로 침투하여 경계문이 포화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속의 수분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SAR을 이용하면 산사태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토양 깊이가 제한적이지만 레이더 및 IT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토양 경계면까지 실시간으로 수분 함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3년 8월 22일 SAR가 탑재된 다목적 희정 위성인 아리랑 5호도 이 레이더 기술을 사용했죠. 또한 능동용 지능 센서도 산사태 및 토속류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비나 블루투스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 등이 융합되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손톱만한 크기 능동용 지능 센서를 개발하여 넓은 면적의 지표면에 뿌려 산사태 발생 전조 현상인 지표 이동이나 토양층의 포화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토속류의 이동이나 확산 범위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이 개발될 텐데요. 앞으로 물리적 속성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 자료를 이용하면 현 지형과 가깝게 산림이나 건물, 하천, 농교지 등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고 가상 현실 공간을 구축하여 실제에 가깝게 산사태 및 토속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신기술들이 하루빨리 개발되고 완성돼 우리가 더 이상 자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산사태와 토속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강우 수치 모델이 더욱 정교해지고 SAR나 능동형 지능 센서들이 개발되어 산사태와 토속류의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